뿅뿅뿅. 자, 여기 문제들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그 28번까지 들어갔었죠. 이차함수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를 잠깐만 좀 봐볼게요. 자, 이차함수 이용한다라는 게 무슨,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그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 정리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은 한들 간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애들을 나타내죠. 첫 번째, 일반항. 자, AN이라고 하는 게, 그쵸, A 플러스 N-1D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사실 얘는 1차 함수랑 동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n이 변수잖아요. n 앞에 있는 애가 d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공차가 그냥 기울기랑 동급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앙에 관련된 논리죠. 등차 수열은 앞뒤합이 똑같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는 지금 가운데항의 두 배는 앞뒤항의 합과 똑같다. 그쵸? 이거를 합에까지 연결해서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자, 일단은 그 중앙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SN은 앞뒤합의 항개수 절반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그 초항과 공차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n-1d에다가 n 곱한 거를 2로 나눴죠. 근데 이 식을 나는 그냥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요 식을 그 a랑 d 가지고 문제 풀면은 굉장히 좀 한계가 잡혀요.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시야 자체가 너무 닫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중앙 논리로 연습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그쵸?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더하는 거나 맨 앞에 때도 더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쵸? 얼마든지 변형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쓰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초항공차 가지고 쓰려면 그래 2차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든가 그쵸?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보면은 n에 대해서 2차식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면은 2차 계수가 지금 2분의 d죠.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분의 2a-d. 그쵸? n 이렇게 되게 돼 있네요. 그럼 밑에 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밑에 식을 아는 거는 위에 식 아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얘를 지금 왜 보자고 얘기했냐면 얘는 2차항의 계수가 공차 절반이다. 그렇죠. 일단 요게 주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독립적으로 따로 알고 있으면은 괜찮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fx가 만약에 2차식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렇죠? 미분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차 계수가 미분했을 때 1차 계수 절반이라고요. 얘 지금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와, 얘는 지금 1차고 얘는 2차네. 뭐야, 그럼 합은 적분이랑 동급인가? 동급이에요. 적분하고 수열의 합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열의 합 시그마를 나는 뭐라고 부른다? 이산적인 애들의 합. 그렇죠? 셀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수열은 이산적인 애들. 그러면 연속적인 애들의 합은 연속합. 그래서 적분기호로 들어가는, 인테그랄로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동급입니다. 와, 그러면 지금 얘는 딱 공차 절반이구나. 이거 보고 그냥 바로 알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상수항 없다는 거. 그렇죠? 상수항이 없다라는 거. 이 상수항이 없다라는 걸 사실 별도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S0가 빵이구나 라는 걸로 잡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S0가 빵이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어차피 뭐 세트 메뉴로 같이 가야 되니까 밑에다가 좀 써볼게요. 자, SN과 AN의 관계, 그죠? 뭐 아까 테스트에도 봤어요. 그죠? SN에 관련된 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쵸? SN 가지고 AN을 뽑아낼 수 있어요. N이 2부터. 그쵸? 다만 이제 초항은 따로 계산해 주자. 근데 아까 봤지만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여기 성립하는 경우도 있죠.
자, 어느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랬어요? n에다가 1 집어넣어보면 S1 빼기 S0가 A1이에요. 뭐야, 쓸 수는 있잖아. 아니, S0가 존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S1은 2랑, S2는 2랑과 2항합, S3는 1, 2, 3항합. 근데 S0는 뭐예요? 아니, 정의되는 게 없잖아요. 뭐 1항부터 0항까지 막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넣어볼 수는 있잖아요. 이거 넣었을 때 얘랑 똑같으면 얘는 이제 1항부터 성립하는 애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랑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S0가 빵이면 된다라는 거야. 얘가 0일 때는 n은 1부터 성립한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S0가 빵이냐 아니냐 가지고 Sn 빼기 Sn-1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얘기가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 Sn 같은 경우도 봐봐요. 이 0집을 쓸 때 0 나오죠.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S0가 0이니까 얘는 1항부터 등차 수열.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럼 등비수열도 S0가 빵이야? 등비수열도 S0가 빵이에요. 모든 수열은 1항부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수열은 S0가 다 빵 나와요. 무조건입니다. 괜찮죠?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S0로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SN에 대한 얘기를 2차 함수 쪽으로 정리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어떤 느낌인지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이제 중앙 가지고 보는 거 말고 2차 함수적으로 보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자, 공차가 지금 양수냐 음수냐. 일단 요거는 좀 중요해요. 그렇죠? 왜? 어차피 1차의 개수잖아요. 우리가 1차 함수 같은 경우도 어때요? 기울기가 일단 먼저 생각해 돼줘야 되는 거죠? 기울기. 똑같아요. 등차 수열도 초항보다는 공차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도 2차 개수, 그죠? 공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공차가 양수인 경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럼 공차가 양수인 경우에는, 증가하네요. 그쵸? 증가하는 게 아니고 아래로 볼록하네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S0는 무조건 빵이죠? 얘 원점 무조건 지나갑니다. 원점 지나가면은, 이게 그래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둘은 또 뭘로 판단해요? 초항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초항. 그렇죠? S1이 A1과 똑같으니까 1 집어넣었을 때 값 S1, 그렇죠? 초항이 양수인지 아닌지로 봐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1 집어넣었을 때 값 S1이죠. S1은 A1. A1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괜찮죠? 그래프 기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초항이 양수고 공차도 양수면 최소값이 없어요. 그냥 S1이 없는 게 아니구나. 최소값은 S1이에요. 그래서 왜 계속 증가하니까 최대 없죠. 자, 그러면 만약에 초항이 음수인 상태라면은 최소값이 중간쯤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거예요. 수열은 자연수가 정역이기 때문에 1, 2, 3, 4 집어넣죠. 얘 같은 경우에도 이 노란 선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S1, S2, S3, S4, S5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죠. 점만 나오는 거예요. 점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안 쓰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만 보자라는 거예요. 2차 함수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S1, S2, S3, S4, S5, S6, S7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소 지점이 대칭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꼭지점에서 꼭 등차 수열의 합이 최소가 나온다라고 보장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 한 번만 또 볼게요. 두 번째, 공차가 음수인 경우도 한 번만 볼게요. 자, 당연히 공차가 음수면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똑같이 초항이 양수인 경우랑 초항이 음수인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원점은 다시 한번 무조건 지나간다 그랬어요. 등차 수열의 합은.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위로 나오는 경우는 어느 케이스? 맞아. 1 집어넣었을 때가 양수구나. 그쵸? 초항이 양수인 경우. 자, 그러면은 요때는 어때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1 집어넣었을 때가 음수.
초항이 음수. 그쵸? 아, 그래서 얘랑 비슷한 케이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왜 했냐? 자, 29번 잠깐만 한번 봐봐요. 29번. 자, 스텝 2, 레벨 3에요. 레벨 3. 자, 식을 한 번만 봅시다.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우, 첫째 항이 양수예요. 아, 이거 했어? 했어? 아유. 아, 했지.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29번을 잠깐만 한번 봐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초항이 양수인 상태인데 등차수열 A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S3는 절대값의 S6, 그 다음에 절대값 S11 빼기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이거 만약에 푼다 그래봐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푼다 그래봐요. 어떻게 들어가죠?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들어가요?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로밖에 판단을 못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다 판단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끔찍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하면 케이스만 8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이거 언제 다 보고 있냐 이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쵸? 초항이 양수인 경우예요. 아, 그러면 초항이 양수면 1 집어넣었을 때 일단 양수겠네. 그럼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원점 무조건 지나가요. 공차가 양수거나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요. 이걸 꼭 그려야 알아요? 아예 사실 안 그려도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 이거 절대값 씌운다고 해도 얘 영향 주나요? 안 주죠. 얘 다 양양양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같을 리가 있어요? 절대 안 되잖아요. 1대1 함수니까. 괜찮죠? 아, 그럼 얘는 불가능하네. 그러면 위로 볼록한 경우로 들어가줘야 되겠네. 그렇죠? 공차는 일단 무조건 음수인 걸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이 똑같은 거 봐. 공차는 일단 음수. 바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놓고 이제 뒤집어 올렸어요. 절대값 딱 그려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그때 S3, S6의 절대값이 똑같은데 S11의 절대값이 3 차이가 나요. 대충 어떤 느낌이에요? 몰라.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K라고 잡아본다면 최소한 얘로는 나와야 되겠지. 괜찮죠? 두 개는 같아야지. 그렇죠? 얘는 좀 다르더라도. 근데 그걸 조금만 더 어차피 수식으로 갈 거니까 대충 그냥 여러 개 나오는 거 그려볼게요. 그러면 케이스가 어떻게 나와요? 3, 6, 그리고 얘는 모르겠고요. 얘보다 3 더 큰 지점이 있다고 칠게요. 뭐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라고 칩시다. 11, 괜찮죠? 그러면 S11에서 1 뺀 거예요. 절대값에서 1 뺀 거. 그러니까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거까지 놓고 3, 6, 11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 6, 11일 수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럼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3은 뭐로 무조건 양수라고요. 그냥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S3는. 어디든 무조건 양수잖아요.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S11은 전부 뭐예요? 음수인 걸 뒤집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라는 얘기예요. S6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뭐야? 그럼 결국 케이스 나눠야 되네. 나눠야 돼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케이스 아까 몇 개였어요? 8개였잖아요. 얘 2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수식적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뿔뿔마로 들어가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가 뿔뿔마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절대값 내부가 양양이니까 그대로 나가고요.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씌워서 가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뿔마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얘는 또 S3 그대로 S6는 마이너스 붙여서 S11은 마이너스 붙여서 이 두 케이스만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문제 푼다고 쳤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3변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요? 이거 등식 몇 개짜리예요? 3개? 2개죠? 그죠? 등식 2개짜리입니다. 미지수 2개까지 처리 가능해요. 왜 2개냐? 뭐 일단은 등호가 2개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은지, 아니면 얘네 둘이 똑같은지, 아니면 얘네 둘이 똑같은지. 뭐야, 그럼 3개 아니야? 1번, 2번, 3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번과 2번을 쓰면 AB 같고 BC 같으니까 AC는 당연히 같아요. 아니면은 1, 3번을 써도 되죠. 그쵸? 왼쪽 눈과 입 갖다가 쓰면은 AB 같고 AC 같으니까 BC는 당연히 같은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 눈에다가 입을 갖다가 써도 되죠. 2, 3번 갖다가 해도 상관없다고요. 셋 중에 뭘로 골라서 입맛대로 2개 갖다가 쓰면 된다고요. 괜찮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하하하. 난 이걸 꼭 그리고 싶었죠. 미안. 자, 아무튼 3개 중에서 2개는 꼭 써줘야 됩니다. 2개는. 자, 그럼 이 같은 경우도 2개를 쓰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쓰고 싶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2개를 쓴다 그러면, 나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미안. 1번. 그리고 얘를 쓸까? 아니, 난 얘를 쓸 거예요. 왜? 자, 중앙 논리를 이용해서 들어갈 때는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중앙 논리를 이용해서 들어갈 때는 핵심이 이런 거라고요. S7이 7A4 이런 식으로 2차짜리를 1차로 줄이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홀수계가 있으면 줄이기가 편해요. 항이 홀수계면은, 이게 짝수계면은 줄이기 편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뭐 S4라고 한번 해봐요. A1, A2, A3, A4. 얘는 뭐 간단하게 줄이기 힘들잖아요. S3는 어차피 둘 다 하면 얘 2배죠. 그러면 A2 3배. 그냥 이렇게 가도 되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좀 줄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2.5항. 이게 4배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공차 1.5개 추가시켜서 들어가도 돼요. 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애라서 뭔가 좀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써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나는 이거 종종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보통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앞뒤합을 쓴다라는 거예요. A1 플러스 A4가 2개. 아니면은 A2랑 A3 더한 거 2배. 보통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 좀 좋진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얘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S6를 최소한으로 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S6 나왔으면 결국에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방금처럼 홀수계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아니, 한번 볼게요. 1번 S3는 S6. 그럼 얘를 넘겨서 S6 빼기 S3 하잖아요. 항이 홀수계 나와요. 빼니까. 괜찮아요? 짝수계에서 홀수계 빼면 어차피 홀수계 나온다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A5. 괜찮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3번 관련된 걸 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S3는 3A2, S11은 마이너스 11A6. 괜찮죠? 이 6항이 중앙인 거 보이죠? 그죠? 1항과 11항의 중앙은 6항입니다. 둘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빼기 3. 괜찮아요? 와, 그럼 이걸 갖다가 대입 한번 해보자. 그쵸? 지금 얘가 얼마예요? 빵이었잖아요. 5항이 지금 빵이라고요. 5항이 빵이면 다시 한번 이거 가지고 막 A 플러스 4D가 빵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D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5항 그 자체로 써요. 그게 더 편해요. 그럼 얘는 5항에서 공차 3개 뺐잖아요. 이게 그냥 마이너스 3D라고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아, 6항은 그럼 5항에서 공차 하나 더 했으니까 얘는 그냥 D라고 해요. D. 그쵸? 그럼 마이너스 9D 넘기면 2D. 2D는 마상. 아,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자고요. 안 그러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안 그러면은. 그쵸? 왜 이차 함수를 쓴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한 번만 직접 정리해 볼게요. 자, 요것만 직접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흐름 이해하고 제 하나만 좀 정리해 볼게요. 저희 된 친구들은 잠깐 다른 거 좀 풀고 있어 봅시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뒤로 넘어갈 거예요. 미수야, 빨리 나갈게.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푼 거 보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솔직히 AD를 써서 푸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생각해보라. 어차피 둘 나왔지. SK면은 1항부터 K항까지 합이죠. 그럼 1항과 K항 합이나 2항과 K-1항 합이나 3항과 K-2항 합이나 똑같죠? 둘 다 하면 30이지. 한 K가잖아요. 15K라고. 앞뒤 합의 전체 K 개수 절반. 15K가 K죠.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보면 좀 더 편합니다. 너무 간단해지지? 오케이. 이해 잘 돼요? 세영이 괜찮나? 어디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저걸로 간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나는 짝수항의 등차 조율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항이 짝수게 나오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1번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짝수항과 홀수항 뺄셈이잖아요. 그러니까 홀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3번을 쓴 이유는 만약에 그 가운데 거랑 오른쪽 걸 들어가면은 S6랑 S11이 합이 돼버려요. 그러면 물론 한 개수는 홀수가 나오기는 하지만 합이라서 줄일 수가 없어요. 다 써야 돼. 그래서 아예 그냥 S3랑 S11 가지고 홀수만 가지고 줄여서 써보자. 괜찮을까? 오케이. 이해 잘 돼요? 너무 쉽나?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응? 선택을 아무거나. 사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덧대서 본 것 뿐이에요. 이거 쓰려고 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별로 할게 그치. 이게 뺄 셈은 되는데 더 쓰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얘랑 얘를 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S11에서 S6을 빼니까 또 홀수가 나와요. 오케이.
사실 막 해도 돼요. 막 해도 되는데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중앙을 최대한 이용하셔요. 왜냐면 중앙을 이용할 때는 한개수가 홀수인 게 편해요? 짝수인 게 편해요? 홀수지. 왜냐면 홀수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줄여 쓸 수 있으니까. S5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방금 그죠. S6 빼기 S3 같은 경우도 4, 5, 6항밖에 없으니까 3, 2, 5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 자체만 놓기보다는 어차피 둘이 연립하게 되는 거니까 그 항의 차이가 홀수기만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정리한 게. 그러면 그래 일단은 저기 딱 오른쪽도 보여지는 거 보면은 S3, S6, S11 나와 있죠. 제 중에서 지금 뭐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앞에 첫 번째 거 앞에도 사실 S3는 S6가 있잖아요. 근데 S6를 냅두고 S3를 넘기면 빼니까 한 개수 홀수기 나오니까 괜찮아요. 아 그럼 잠깐만 저기도 S6를 넘기면 S3 플러스 S6 하면은 쟤도 어차피 한 개, 세 개, 여섯 개니까 홀수기 9개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합이라서 어떤 건 두 개씩 나오고 어떤 거는 한 개씩 나오니까 이해가 또 처리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두고 사실 뭐 다른 방법도 또 있기는 해요. 근데 합보다는 차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S6를 차라리 오른쪽으로 넘겨서 아니다. S11을 왼쪽으로 넘겨서 S11과 S6을 뺀 거. 그럼 항이 딱 5개 나오니까. 그리고 또 S3랑 S11 가지고 홀수되니까. 쟤는 거의 무조건 쓰는 게 낫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결국 중앙 쓰는 게 핵심인 거야. 중앙 쓰는 거. 거기에 초점 맞춰서 생각을 몰고 가는 거지. 오케이. 어떻게 안 되지? 알겠는데. 그 첫째가 어떻게? 따라란 지금 쟤는 공차 마이너스 2에서 9했죠? 그럼 S3 아니 그러니까 저 1번 3번씩 있잖아. 저 아까 저 1번 봤을 때도 A5가 빵이죠? 5항 나왔지. 공차 나왔지. 5항에서 공차 4번 빼면 되니까. 오케이. 그 지금 두 번째 뿔마마인 경우도 저 세 개를 연립해서 정리해주면 또 공차 나올 거라는 거예요. 화이팅. 헷갈리는 거 좀 있을까? 이야, 잘 썼어. 이거 있어요? 아, 오케이. 우리 이따가 그 테스트지 이따가 내가 혹시라도 안 주면 뽑아달라 그래요. 오케이. 이 인수분해 되는데.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게 더 편해요. 근거 계수도 되기는 합니다. 왜 구했네? 근데 너무 대단해. 근데 이거 아닌데. 왜냐면은 얘가 근이 지금 4-n하고 마이너스 4예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그냥 인수분해하면 구해집니다. 한번 해서 보여줄까? 해볼게. 오케이. 딴 거는? 뭘? 걘 좀 많이 빡센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가면 내가 쉬는 시간에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이거를 보고 있었어요. 화이팅.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마무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등차술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합 관점에서
중앙 이용해서 합 구하는 것과 2차 함수적인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차 함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는 공차 절반이 2차 계수다. 2차항의 계수다. 그래서 공차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공차가 음수면 위로 불러. 무조건 S0는 빵이기 때문에 원점 지나가서 초항이 양수냐 음수냐. 그렇죠? 이거 기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태를 봤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래서 얘가 부가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들어갔죠. 자, 그 중에 1번 케이스로 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5항이 지금 빵인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요거 둘이 연립해주면 어떻게 된다? 초항은 5항에서 공차 4번 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답이 6인 거 알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초항은. 자, 그러면 오른쪽도 한 번만 볼게요. 자, 얘도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자, 결국에는 이걸 연립해줘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 들어가면은 넘겼을 때 이게 합의돼 버려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요. 와, 그럼 절대 못 푸나? 아니, 할 수 있어요. S3 플러스 S6. 자, 그럼 얘는 지금 A1, A2, A3인데 아까 봤잖아요. 배수로 나와서 한 개수가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A2 6개, A5 3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좀 귀찮잖아요. 결국 어차피 두 개로 찢어지니까. 그렇죠? 뭐 합을 다 쓰는 것보단 나은데 그래도 귀찮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홀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쓰는 게 좋겠죠. 3번식. 그 다음에 2번식으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그러면 2번식이라 그러면 S11 넘겨서 S11 빼기 S6가 마삼이다. 그럼 얘는 지금 11항까지 합해서 6항까지 합이니까 7, 8, 9, 10, 11 뭐예요? 5A9 마삼. 그렇죠? 그래서 9항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 두 개를 연결시켜 봅시다. 그럼 S3는 3A2 얘는 마이너스 11A6 그렇죠? 빼기 3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가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양념을 좀 쳐봅시다.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항은 9항에서 공차 7배 뺀 거네. 그렇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9항에서 공차 7개 뺀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에서 9항에서 공차 3개 뺀 거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공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풀이가 굉장히 간소해지잖아요. 그래서 권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시작부터 A랑 D 가지고 문제 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D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5분의 33 플러스 5분의 33D 마삼 그렇죠? 그러면 D 넘기면 54D가 되겠고요. 얘 넘기면 5분의 42 그렇죠? 5분의 42에서 5분의 15 뺐으니까 5분의 27 괜찮아요? 따라서 공차는 얼마? 54로 역변했으니까 10분의 1이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초항 나오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구항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초항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시간 관계상 얘는 좀 넘어갈게요. 왜냐면 얘는 지금 푼치구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지금 괜찮나요? 괜찮을까? 어디 안 되는 거 있나? 너무 빨랐나? 괜찮지? 오케이. 자, 혹시 헷갈리는 사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뿅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미안해. 그 스텝 3기는 하지만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33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33번. 풀었네. 오케이. 이것만 하고 그냥 바로 등비주에 갈 거예요. 자, 가조건 때문에 2항이 얼마인지가 나오죠. 나조건 때문에 n-1항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1항부터 m항까지 합이네요. 앞뒤 합만 잘 쓰면 되잖아요. 1항과 m항으로 봐도 되지만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를 더해도 A1 플러스 AM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3A2가 159니까 A2는 53. 3AM-1이 96이니까 AM-1은 32. 그쵸? 요게 바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괜찮아요? 자, 그러면 A1, A2, A3부터 몰라, 뭐 계속 쭉 나갔다고 칩시다. AM-3, AM-2, AM-1, AM. 요게 SM이잖아요. 그쵸? SM. 이수만. 미안. 요게 SM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와, 다 똑같네. 그쵸? 다시 한번. 앞뒤합 한계수 절반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너무 쉽지? 이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겼어요?
잠깐만. 좀 정리하면서 쓰는 습관을 들여볼게요. 숨은 그림 찾기 같아. 풀다가 틀리고 좀 아래 겹고 또 아니냐고 음.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풀었는지는 알겠어. 대략. 일단 여기니까 이거 여기니까 10부터 그래서 10부터 중에서 구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이렇게 푼 거 있잖아. 이거를 한번 답을 냈으니까 다시 한번 막 연습장 같은 데다가 푸고 이번엔 막 쓰지 말고. 그래야 직관적으로 딱 봐요.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어떻게 풀어야겠구나라는 게 정리가 되거든. 그러면은 손만 대면 내가 풀 자신 있어. 이 상태까지 만들어야 돼. 그래야 완전 내 걸로 소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봐도 상관없어요. 화이팅! 이렇게 되거든. 모의고사 조금 옳은 것 같던데. 잘했어. 따봉. 이걸 굳이 중앙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얘는 왜냐면은 요거를 쓰기에 조금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볼게요. 얘도 한 거랑 얘도 한 거랑 얘도 한 거랑 얘도 한 게 다 똑같죠. 얘가 지금 합이잖아요. 얘도 합이지. 근데 얘를 줬잖아요. 잘했네. 그거의 한계수가 여기다 m 곱한 게 지금 이인 거지. 그래서 m 값이 나오죠. 끝났어. 너무 쉽지. 오케이. 여기 좀 이상한데. 왜 106이 나왔지? 근데 어차피 얘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는 얘지. 여기 지금 425죠. 그럼 M 값이 나왔어.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이거 1항부터 M항까지 합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M 값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 중앙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A, M 플러스 1을 이루나는 거 한계수 M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괜찮죠? 이해되죠? 근데 사실 이게 요거라는 거예요. 등차가 1차함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fx가 만약에 1차 함수라고 한다면 이거나 똑같잖아요. 괜찮아요?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라고요.
요거나 지금 똑같은 상태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주강을 쓰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주강을 쓰는 거. 아, 얘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보이네. 소년인가? 미안. 아, 나 진짜 왜 이래. 미안. 알았어. 자, 얘는 an-1 플러스 a2.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 지금 생각해보니까 줬잖아. 그쵸? 그쵸? 2분의 85m이구나. 그게 지금 425라 그랬으니까. 그쵸? 이거 딱 약분해 주면 5배 되잖아요. 따라서 m 값이 1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m 값이 1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을 잘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m 값이 10으로 나왔으면 다 끝났지 뭐. 왜? 이미 두 방 다 나왔잖아요. 그쵸? A2는 53, A9은 32. 그쵸? 그러면 공차 나왔지. 왜? 7항 차이 나잖아요. 7D가 얼마? 마이너스 21 같잖아요. 공차가 지금 마3이다 라고 보이죠? 자, 11항은 뭐예요? 이 11항 맞죠? 9항에서 공차 2번 더하면 되겠네. 6 빼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충분히 푸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걸 왜 그러면 스텝 3, 레벨 4로 잡았냐? 왜 난이도를 높은 걸로 잡았냐? 옛날엔 되게 어려웠어요. 옛날엔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은 되게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일 뿐이에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럼 중간에 이제 넘어가고요. 등비수열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일단 첫 번째, 일단 일반항에 관련된 거를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반항이라고 할 때, 위에처럼 뭔가 일참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미안, 얘는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이대로 가야 돼요. 얘는 AR 가지고 봐야 돼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뭉탱이 가지고 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중앙에 관련된 거. 그쵸? 자, 등차 수열은 앞뒤 합이 일정하지만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앞뒤에 곱이 일정하죠? 앞뒤에 곱이 전부 32로 일정한 상태. 곱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 중앙 논리가 곱하기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뭐 얘는 딱히 쓸 게 없어요. 그죠? 등비 중앙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 합도 한번 생각해봐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등비 수열은 곱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거지 합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등비 수열의 합은 뭐가 딱히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을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등차 수열은 그래도 중앙 논리 이용해서 합을 좀 빨리 봤는데,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을 좀 써볼게요. AR 제곱 AR의 n-1 제곱. 그쵸? 그냥 나는 맨날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등비 수열의 합은 밀어서 잠금 해제. 아이폰. 자, 밀어버려요. 어떻게 밀어요? 공비를 한 번만 곱하면 한 칸씩 다 밀리잖아요. 그쵸? 한 칸씩 다 밀리죠. 그쵸? AR의 n제곱이구나. 그러면 빼면 끝이네. 그쵸? 끝. 그쵸? 밑에서 아래 걸 뺄게요. SN으로 끄면 R-1 SN이에요. 그쵸? 그럼 밑에서 위에 걸로 뺐다. 그러면 뭐 대각선끼리 빼지겠지. 다 져지잖아요. 얘랑 얘밖에 안 남는데 뭐. 그쵸? 여기서 그냥 이걸 뺀 걸로 보면 된다. AR의 n제곱 빼기 A. 이게 끝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SN은 어떻게 생겼다?
R-1분의 A로 묶어주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다만 분수꼴은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공비가 1인 경우는 어떻게 하지? 공비가 1이면 A잖아요. 그냥 A가 N개지. 그쵸? A가 N개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비가 1인 경우는 등비 수열이기도 하지만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기도 해요. 다 똑같은 수기 때문에. 와! 등차 수열이면서 등비 수열일 수 있어요? 있어요. 상수인 수열. 사사사사사사사사 나와 있으면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참 딱 이과지 뭐. 그죠? 이과. 그렇죠? 아예 AN이 4면은 S10이면 그러면 40이겠지 뭐. 딱 이 느낌이라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나올 일이 있어요? 안 나오죠? 잘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얘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아까 전에 여기서 본 것처럼 그럼 만약에 이런 거 더하면 어떻게 하냐? 와, 이런 거 더하면 어떻게 하냐? S. 그죠? 2배 해서 그냥 빼면 끝. 그쵸? 그러면 이게 지워지니까. 그러면 밑에서 아래 거 빼면 S죠. 그럼 64에서 1 뺐으면 63. 그쵸? 그래서 이게 다 더하면 63이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등비 수열의 합의 정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어서 빼는 거 또 있어요? 있죠. 어디서 있어요? 사실 몰라도 되는데. 순환소수 할 때 했어요. 순환소수 할 때. 순환소수?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0.73 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땡땡. 자, 그럼 얘는 0.73737373 영원 이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하지? 밀어버릴 거야. 그렇죠. 100배를 해봐요. 그럼 뭐 두 칸 뒤로 밀리지 뭐. 그러면 73.73737373 그러면 그냥 빼버리면 되겠네. 그쵸? 그럼 빼면은 아래에서 위거 빼면 99x. 그럼 뭐 소수분 다 지워지니까 그냥 73. 그쵸? 그래서 99분의 73으로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쵸? 다 똑같다고요. 논리 구조가 다 똑같다고요. 그쵸? 밀어서 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등비수열의 합을 다시 한번 쓴다면 S는 그쵸?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 한개수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NA다. 그쵸? 사실 합에서 하나를 더 설명할 수도 있기는 해요. 역수합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주요 논점은 아니라서 걔는 일단 좀 빼놓을게요. 주요 논점은 아니라서 왜 그러냐면 괜히 또 거기에 헷갈릴까봐 조금 일단 얘는 좀 빼놓을게요. 여기는 어차피 없어요. 역수합에 관련된 게. 자, 그러면 문제 잠깐만 한번 좀 풀어볼게요.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무난하니까 근데 이게 무난하다 그러면 또 방심할 것 같아서 저기 36번부터 41번까지 한 3분만 풀어볼게요. 아예 그냥 짧게 후딱 한번 풀어봅시다. 36번부터 41번까지 몸풀기 정도로. 할 거 없으면 AR, 그죠? 초항공비. 근데 만약에 중항이나 아니면 다른 논리를 좀 펼쳐볼 수 있으면 다른 걸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저기 답이 나왔으면은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봐요. 사실 뭐 이걸 못 푸는 사람은 없으니까. 초항공비 가지고 문제 풀어서 다 풀리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얘네가 문제 만들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진 않아요. 본인들이 봤을 때 와, 이게 되게 깔끔한 문제구나, 이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AR로 답을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숨어있는 좋은 의미는 뭐가 있지? 이러면서 좀 찾아봐야 돼요. 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를 찾아냈을 때 식은 굉장히 짧아지고요. 계산이 적어지다 보니까 실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직관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난이도로 갔을 때 시야가 넓어져요.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뭐가 담겨져 있는지 한 번만 좀 봅시다. 뭐가 담겨져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초항공비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담겨 있어요. 뭔가 하나라도 있어요. 자, 36번은 뭘 의도한 문제였냐면 출제 의도 자체가 얘 중앙 가지고 좀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중앙논리? 아니, 앞뒤곱. 그렇죠. 중앙논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앞뒤곱이에요. 이항삼항곱이잖아요. 이거 1항 4항곱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4항이 10이네? 그러면 1항은 2네? 그쵸? 뭐야? 그러면 어차피 7항 구하려면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2, 10이에요. 3항 차이죠. 또 3항 차이 나요. 괜히 낸 게 아니라니까. 1항하고 7항의 중항이 지금 4항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게 보일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괜찮죠? 이거를 수분 그림 찾듯이 찾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라는 얘기예요. 그게 고난이도로 올라가면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못 봐서 지금 고난이도가 막히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뭐야? 1항, 4항, 7항? 그럼 얘도 어차피 1, 4, 7항의 순서대로 등비수열이잖아. 그쵸? 6배 됐죠? 뭐 얘도 6배겠지. 그럼 72. 괜찮아요? 암산으로 나온다고요. 지금 이 문제. 한 10초면 나와요. 이거 만약에 딱 보고 바로 보이면 뭐야? 그럼 초항은 2네? 4항 10이네? 뭐 70이지 뭐. 이러고 그냥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야 식이 짧아지고 그래야 정확도가 높아져요. 암산으로 하는데 어떻게 정확도가 더 높아져? 식이 짧으니까 검토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담겨 있을까? 37번에는 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2항이 2잖아. 2항이 2잖아. 뭐 없지 않나? 딱히 없기는 하다. 얘는 그래도 이 정도 쓸 수 있어요. 2항에서 공비 2번 곱한 거잖아. 3R 제곱
2항에서 공비항 곱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A, R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좌변으로 넘기면 3R제곱 빼기 4R 플러스 2는 빵. 아우, 인수분해하는 문제인 거 맞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3, 1, 뭐야. 나 이거 뭔가 좀 틀린 것 같은데. 6R제곱인데, 미안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미안. 포장에 실패하였습니다. 6.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로 나누면 3R제곱 빼기 2R 플러스 1은 빵. 3, 1, 마일. 그쵸? 공비는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2항값 알고 있는 이상 답이 그냥 6으로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38번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뭘 다루는 내용이에요? 등비수열이잖아. 어차피 2항과 4항의 비율이죠? 그럼 얘는 그냥 R제곱이지 뭐. 그쵸? R제곱. 그러면 공비는 4제곱근 5인가? 뭐 그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저분하죠. 왜 R제곱을 줬을까? 3항하고 6항 차이 나잖아요. 그쵸? 3항에다가 6항 차이 난다고요. 그쵸? 25. 오케이. 그래서 25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왜 틀렸어? 틀렸어? 어디 틀렸나? 답은 맞는데 저 식이 3R제곱 빼기 4R 이거 2로 나눴어. 3R제곱 마이너스 6 잠깐만. 이거 틀렸는데? 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식을 썼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아닌데? 뭐야? 잠깐. 문제 이거 맞아? 4A3. 그쵸?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이라 그랬는데, 2항이 지금 2니까 2R제곱. 그쵸? 6R제곱 플러스 2는 4R. 넘기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잠깐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응? 나 진짜 굉장하다. 이것도 2 빼먹었는데, 이것도 2 빼먹었어. 우와, 큰일 났다. 우와. 진짜 실수. 답은 맞았네. 어떻게 맞은 거야? 자, 지난 2분 동안 편집. 미안. 미안. 자, 아무튼, 이거 미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일단 패스. 자, 그 다음에 요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쵸? 얘는 3항에다가 공비 한 번 곱한 거, 얘는 3항에다가 공비 2번 곱한 거.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뭐, 나눠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써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얘는 지금 2R, 얘는 2R제곱. 그쵸? 그래서 R 세제곱이 9, 18.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있어요? 일단 구하는 거는 공비 4제곱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쓴다는 뭐예요? 3항제곱이네. 그쵸? 3항제곱. 뭐 솔직히 쓰나 안 쓰나 별 차이는 없는데 3항제곱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쁘진 않은데 2항, 3항, 4항
오잉. 얘를 갖다가 정리. 뭐야, 이거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예 안 쓸 수는 없구나. 얘는 지금 6항에서 공비 4번 나눈 거죠. 그래서 얘는 R 4제곱분의 12, R제곱분의 12, 그 다음에 R 세제곱분의 12의 제곱.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10이 다 약분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R6제곱을 다 곱해준다면은 얘는 R제곱, R4제곱, 6제곱을 곱할 필요가 없나? 해야지. 12. 그렇죠. 그래서 R4제곱 플러스 R제곱 빼기 12는 빵이니까 3, 4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R제곱이 3이다. 그럼 얘는 9인 거 알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이것도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사인 제곱이 2 곱하기니까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그럼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죠? 넘겨주면은 3 코사인 제곱, 2 코사인 빼기 1은 빵, 3, 1, 마일 1. 그래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다. 그죠? 마이너스 1은 못 나오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는. 그래서 탄젠트 제곱, 이거 어떻게 하지? 아유, 몰라. 그냥 뭐 코사인이 양수니까 1, 4분면이겠지. 그죠? 1, 2, 4분면 중에 하나니까 3, 1로 잡읍시다. 그러면은 2루트 2니까 2루트 2제곱 8로 써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중간 문제는 생략해 보고요. 그냥 뭐 최대한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만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것도 뭐 그냥 특별한 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42번 같은 경우도 잠깐 한번 봐봐요. 42번. 자, 모든 항이 양수예요. 2항과 3항은 1이에요. 4항, 5항, 6항, 7항. 여기 90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뭐 물론 초항공비 가지고 문제 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초항공비 가지고. 근데 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2개씩 뭉탱이로 생각해봐요. 요거를 보면은 어때요? 그냥 여기다가 공비 제곱한 거죠. 이게 그냥 R제곱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차피 1에다가 R제곱 곱하면 되니까. 얘는 뭐 이웃한항인데 여기다가 통째로 R 4제곱 곱해주면 되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10과 9로 인수분해 될 수 있으니까 R제곱이 얼마? 9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뭉탱이로 생각하는 것도 고려를 좀 해주면 좋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뭐 비슷비슷하니까 일단 좀 넘어가고요. 뒤로 가볼게요. 등비 중앙을 이용한다라는 거. 근데 뭐 앞에서도 등비 중앙 내용을 아예 안 쓰지는 않은 거라 여기서는 일단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봐보고 넘어가 봅시다. 너무 쉽지만 53번 한 번만 1분 정도 만에 풀어볼게요. 53번.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요거는 3항 제곱이에요. 3항은 2R 제곱이죠. 그쵸? 2R 제곱의 제곱이니까 4R 4제곱. 그쵸? 얘는 R 4제곱. 3R 4제곱. R 4제곱은 4. 2R 4제곱. 8. 그쵸?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오케이. 뭐 방법이 꼭 뭐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잠깐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이기는 하지만 59번 한 번만 해볼게요. 작년 9월 고2 모의고사 뭐 간단한 건데 절대값이 좀 껴있어서 불편한 문제예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수열이 크게 자신 있지 않잖아요. 그쵸? 공통점이 뭐냐면은 계속 떠든 거랑 똑같아요. 일단 풀이가 다 길어요. 불필요하게 풀이가 다 길어요. 그래서 풀이가 만약에 길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꼭 생각해봐요. 답 나오고 나면은. 그러면 수열이 되게 빨리 잡힙니다. 그렇죠?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줄일까?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자, 일단 요 왼쪽 거에 대한 해석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일단 얘가 해석이 깔끔하게 안 되니까 오른쪽이 안 되고 있어요. 눈치밥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정음수예요. 공비가 양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음양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비 음수인 걸로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왜? 아유, 안 그러면 공비 양수면 죄다 음수 나올 테니까. 그쵸? 근데 잠깐만. 솔직히 이거 딱 봐도 그 느낌 아니에요? 공비가 양수면 초음수니까 나오죠. 그럼 얘는 양수잖아요. 뭐야!
그럼 공비가 양수일 수가 있어요? 그럼 다 음수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되잖아요. 공비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었다 깨어나도 마플마 이렇게 나온다고요. 99.9%예요. 절대값 나왔는데 공비 양수인 케이스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공비가 다시 한번 등비수열 문제에 절대값 껴있으면 공비는 그냥 음수다라고 그냥 깔고 가요. 안 틀립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와, 혹시 양수이면 어떡해요? 들고 와. 나한테 따져요. 진짜로. 올해 수능에서 등비수열 나왔는데 절대값에다가 등비수열 나왔는데 공비 양수면 내 탓해요. 내 탓해. 진짜. 아유, 안 나와. 근데 이러면 꼭 나오더라고. 자,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잠깐만. 그렇게 막 찍고 들어가는 거 말고, 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뭐, 얘는 뭐, 나오면 얘는 양이겠지. 그쵸, 뭐,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봐요. 공비가 양수건 음수건 얘는 무조건 음음이에요. 얘 양수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단 공비가 음수겠지. 그쵸? 난 그거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해요. 4항제곱. 뭐로 해도 되는데, 약분해요. 5제곱이니까 괜찮죠? 오케이. 이해되죠? 나눠줘요. 이 등비수열, 등차수열은 차이가 핵심이잖아요. 등비수열은 비율이 핵심이에요. 비율은 사칙연산 중에서 뭐예요? 나눗셈이에요. 왜? 뭐야? 왜 나눗셈이 등비야? 비유야? 자, 유리수라는 말 자체가 있을 유자에 비율 리자잖아요. 이게 비율수예요. 비율수. 비와 비율 알잖아요. 비와 비율. 자, 비 3대2. 그 비율로 한 사람은 뭐예요? 3분의 2 거나 2분의 3이거나. 그쵸? 비율은 분수라고요. 유리수는 분수라고요. 유리수는. 그죠? 비율수 있을 유자에 비율 리자. 그렇죠? 등비잖아요. 비율이 있는 거예요. 앞뒤에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눗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차수열은 자꾸 넘겨서 빼잖아요. 그렇죠? 넘겨서 빼요. 등비수열은 넘겨서 약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공비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물론 얘를 갖다가 4항제곱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4항제곱 해봤자 어차피 4항으로 또 나눠야 돼요. 한 번. 그렇죠? 그럼 잠깐만. 얘 또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니까 얘는 총에다 공비 4번 곱한 거네. 그럼 뭐야? 이거 약분하면 그냥 총 나오지 뭐. 초항이 8R이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뭐 엄청나게 줄이지는 못해요. 근데 뭐 일단은 줄여볼 수는 있겠지. 그쵸? 근데 초항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음수지 뭐. 그쵸? 따라서 공비도 음수구나 라는 거를 수식적으로도 당연히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쪽도 한 번만 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A1 그대로 가고 A2는 양수고 A3는 음수고. 그쵸? 이렇게 됐네. 나머지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초항에다가 8R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얘는 지금 8배 공비. 얘는 공비 한 번 더 마이너스 2하고 공비 한 번 더 그쵸?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가야 돼? 아니, 여기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A1으로 약분해도 돼요. 그렇죠? A1으로 약분하면은 1R 마이너스 2R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아요? 나눗셈이 되게 많이 나와요. 등비수열에서는. 오케이? 그냥 마무리할게. 자, 2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빵이니까 2, 1, 마일 1. 따라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렇죠? 공비가 1일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항은 마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한 추가됐으니까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식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A랑 R만 가지고 문제를 다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안 풀리진 않아요. 안 풀리진 않는데
이게 등차 수열도 그렇고 등비 수열도 그렇고 마치 그 뭐라 그럴까 A랑 R 아니면 A랑 D만 가지고 문제 푼다라는 거는 구구단 안 쓰고 세 자릿수 곱셈하는 느낌이 돼버려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 곱하기 3 같은 경우도 어때요? 구구단 알아야 돼요? 아니 몰라도 되지. 그냥 7 3번 넣으면 되지. 알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187을 213번 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초항공비랑 초항공차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그죠? 고난이도 문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87을 213번 더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약간 너무 수식에 의존하지 말고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좀 가주는 게 좋아요. 본질에 초점 맞춰서 이항은 뭐 A 플러스 D로 쓰기보다는 이항 값이 나와있으면 그냥 이항 값 그 자체로 공비가 3이면 거기다가 3배하면 6이구나 그죠? 3항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통째로 뭉탱이도 좀 생각하면서 가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야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갈게요. 62번 호호호호호. 합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62번 딱 하나만. 야 진짜 62번 이게 지금 스텝 2기는 하지만 야 10초짜리 문제 그쵸? 10초짜리 문제 오케이. 자 내용이 진짜 잘 정리되어 있으면 한 10초면 풀어요. 자,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등비 수열은 핵심이 뭐라고요? 이거 등비 수열입니다. 그리고 합이 아니고 곱이에요, 곱. 자, 등비 수열. 핵심은 뭐예요? 앞뒤곱이에요. 앞뒤곱. 앞뒤곱이 똑같다. 등차 수열은 중앙 논리가 앞뒤 합이면 등비 수열은 앞뒤곱이 똑같아요. 4분의 1하고 16 곱하는 거랑 A1과 AN 곱하는 거랑 A2랑 AN-를 곱하는 게 다 똑같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앞뒤를 곱하면 4. 4 이러고 가고 있다고요. 4를 그럼 몇 번 곱해서 1024가 나오지? 그쵸? 괜찮아. 오케이. 근데 맞았어? 근데 다 못했어요. 아쉽다. 자,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해봐요. 4를 총 몇 번 곱해야 1024가 나와요? 이 1024는 너무 많이 나온 수잖아요. 그쵸? 딱 보면 어때요? 앞뒤 곱이 4니까 4를 몇 개? n 플러스 2개. 그죠? 하지만 2개씩 곱해서 4가 나온 거라 절반상. 괜찮죠? 등차수열합과 비슷한 논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지금 4의 5제곱이잖아요. 2의 10제곱이 1024니까. 그쵸? 아, 그래서 n은 8이구나. 괜찮죠? 아, 얘랑 똑같으니까 n은 8이구나. 자, 그럼 4분의 1부터 16까지면 항이 총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렇죠? 10개. 4분의 1에서 공비 곱하면 1항이에요. 4분의 1에서 공비 2번 곱하면 2항이에요. 4분의 1에서 공비 3번 곱하면 3항이에요. 이게 8이잖아요. 4분의 1에서 공비 8번 곱하면 8항이라고요. 그러면 9제곱은 얼마겠느냐? 그쵸? 5, 4, 4. 뿅. 아, 9제곱이 되려면 아직 하나가 더 있어요. 이해될까? 오케이. 헷갈리는 거 있어요? 저 4의 2분의 왜냐면 저 한개수 몇 개? 4분의 1부터 16까지 한개수. A1부터 AN이면 몇 개지? 그지? A1부터 AN까지면 N개죠. 거기 4분의 1하고 16, 두 개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지. 오케이. 뿅. 아, 오케이. 아유, 고생했어요. 뾰롱. 뾰로롱. 오, 아이, 봐봐. 얘에다가 아래 9제곱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래 9제곱 곱하면. 그럼 아래 9제곱은? 자, 아우 n이 8이니까 얘가 8항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4분의 1에서 아래 9제곱을 곱한 게 지금 16이 되겠네요. 아, 4분의 1 곱하기 아래 9제곱이 16이네. 아래 9제곱은 64구나. 그쵸? 아, 그래서 그냥 당연히 64예요. 야, 이렇게 좋은 문제가 언제적 문제? 6년 전 문제. 그쵸? 근데 이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6년 전에 이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전멸이에요. 안 나와요. 왜? 이미 울고 먹을 때까지 울고 먹었다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메인 파트로 빠지고 있질 않고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뭐예요? 진짜 등비수열에서 중항만 사용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등비 중항만 이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 등비수열은 곱이 일정하구나 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간 거예요. 마치 뭐라 그래야 되지? 등차수열은 차이가 일정하니까 등차수열은 합이 중항 논리를 쓰잖아요. 등비수열은 곱이 중항 논리를 쓰니까
등비수를 여러 개 곱한 상태의 문제들에 대한 게 등장을 하기는 해요. 사실 그게 지금 우리는 이제 시그마밖에 안 쓰잖아요. 시그마. 뭐예요? 합이죠? 저기 대학교 때는 뭐가 있냐면,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들어가요. 우리가 그 확통선택자를 쓰는 파이, 그 파이랑은 좀 달라요. 얘는 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시그마 같은 건데, 이게 곱하기예요. 등비수열은 이런 걸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지금 끌고 와본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잠깐만 쉬었다가 등비수열에 한번 가볼게요.